예, 스레드 인덱싱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아마 관문이 될 거예요. GPU를 쿠다를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될 거고요. 자, CPU는 기껏해야 스레드가 뭐 32개, 뭐 64개죠. 그래서 뭔가 더 내가 열심히 신경 쓰면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각각 관리할 수 있는데, GPU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적게는 수천 개, 많게는 수만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각각 자기 스레드 자신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가 누군지 아는 거를 인덱싱 또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가기 위한 번호를 계산해내는 걸 인덱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덱싱이란 걸 한번 천천히 같이 해보죠. 차근차근. 제일 간단한 거부터 볼게요. 1차원 그리드 안에 1차원 그리드고요. 자, 그 안에 이제 블록 안에서만 한번 봅시다. 하나의 블록 안에서만 한번 볼게요. 자, 1D 블록입니다. 1차원이에요. 뭐 요 그림에서 보면 요거 하나죠. 1차원 간단하죠. 1차원에서는 얘만 보면 되겠죠. 나의 스레드 아이디 중에 X만 보면 되죠. 1차원이니까. 자, 이거 좀 헷갈리면 어레이랑 매핑하면 조금 쉬워요. 여러분 뭐 2차원 어레이, 3차원 어레이를 포인터 가지고 접근하는 거 해보셨나요? 많이 해보죠. 뭐 동아리 같은 거 하면 뭐 그걸 문제도 내기도 하고. 예, 저도 뭐 그런 옛날 3차원 뭐 하다가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거랑 매핑하면 좀 쉬워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나갑니다. 자, 1차원 어레이 같은 거죠. 그냥 하나의 인덱스만 있으면 됩니다. 쉬워요. 자, 2차원 배열을 이젠 이거죠. 여기 2차원 배열을 포인터로 접근하는 개념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의 번호를 알고 싶으면 얘를 이런 거죠. 2차원 배열을 1차원으로 펼쳤을 때 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문제와 같은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얘가 몇 번인가요? 블럭에 왼전을 하다가 자, 2차원이니까 id가 x와 y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얘네 가지고 x를 사용해서 x 곱하기 스레드 아이디 y 스레드 아이디 y x가 스레드 아이디 x를 말하는 거죠. 자, 이걸 고민 잘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좀 화면을 지우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얘를 찾아가려면 요만큼 간 다음에 여기는 좀 불안하네. 여기를 간다면 요만큼 간 다음에 요만큼 더 오면 되죠. 그렇죠. 자, 이만큼이 뭐죠 지금? 네, 블록의 x 디멘전이죠. 자, 요거는 우리의 y 좌표죠. y 디멘전의 좌표죠. 이 스레드 입장에선 자기 아이디가. 자, 여기 스레드 아이디가 x, y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y 좌표가 있으니까 y에다가 블록 dim x를 곱해주면 여기까지 이동을 했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요만큼 더 가면 되죠. 자, 이거는 자기의 x id가 되겠죠. 플러스 x를 하면 여기까지 오겠네요. 자, 이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몇 번째인지 계산이 되게 되죠. 자,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뭐 만약 여기라면은 y가 만약에 3번이라면 얘를 3번 오고, 그 다음에 뭐 x가 10번이라면 얘를 10번 더 오면 되죠. 그래서 얘 곱하기 3 플러스 10 하면 얘를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이해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자, 우리가 이 y좌표, 아까 얘기했던 y좌표, id에 이 블록팀 요만큼을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행에 올 거고요. 거기서 몇 번째 열로 갈지를 더해주면 원하는 데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2차원까지. 자, 이거 이해하면 뒤에는 거의 계속 같은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뭐 이렇게 찾아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얘를 쭉 펼쳐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각 로우 0번, 로우 1번, 로우 2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를 찾아 얘가 몇 번째인가를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이게 되면은 3차원을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3차원 이제 한 번 더 가면 돼요. 한 차원 더. 여기에 가고 싶으면 이만큼을 한번 가야 되죠. 이만큼을 한번 가고 요 안에서는 지금 했던 이 식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맞나요? 한번 간 다음에, 자, 그거를 수식으로 풀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만큼을 요로 가는 거, G축으로 가는 거 GID고, 이게 그 우리 2차원의 그 크기죠. 이만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이 짓을 똑같이 하면 된다. 맞나요? 이렇게 쌓아가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면. 이걸 한 방에 풀어 쓰려면 되게 헷갈리는데 쌓아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차근차근 나중에 한번 또 해보시고요. 자, 블럭은 이제 해결이 됐나요? 3차원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그리드로 가보면 자, 그리드는 다시 그리드로 가보면, 자, 그리드는 얘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얘가 여러 개 있는 거죠. 1차원 그리드면 4차원 어레이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얘가 여러 개 있는 거면 아까 했듯이 그러면 얘를 요만큼 가고 요 안에서는 이 짓을 똑같이 하면 되죠. 이제 똑같이 하면 돼요. 그거를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블록의 ID, 내가 속한 블록의 ID만큼 이 네모남 3면체만큼 이동을 하는 거고, 3차원만큼 이동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이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요 2D 잘 이해하고 3D로만 잘 넣어오면 여기서는 차원이 그냥 하나씩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이거 한 번에 머리로 하면 또 잘 안되고요. 저도 펜에 막 그려가면서, 종이에 그려가면서 했으니까. 자,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드가 2차원 되고 3차원 가는 것도 같은 거죠. 같은 거를 계속 누적시키면 되죠. 자, 그만큼 또 가고, 그 안에서 1차원에서 했던 짓 그대로 하고, 3차원을 가면은 또 2차원만큼 가고, 2차원 안에서 했던 짓 그대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 다 풀었으면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차원이 늘어나면은 앞에 차원만큼 이동시키고 그 안에서 앞에 차원을 했던 짓을 그대로 한다. 약간 리커시브처럼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걸 그냥 다 디파인 해놓고 써요. 이제 글로벌 ID, 내 ID 디파인 한번 해놓으면 이제 그대로 이해만 하고 쓰면 되니까. 또는 뭐 내가 속한 블록에서 내가 첫 번째인가 이런 것도 전 디파인 해놓고 쓰고, 뭐 그런 거는 얘네 가지고 잘 지지고 볶으면 되니까 한번 차근차근 해보세요. 얘네가 첫 번째 여러분 난관 이것만 잘 극복하면 첫 번째 뭐 난관은 극복합니다. C로 치면은 포인터를 극복하는 느낌? 포인터 아니에요. 뭐가 첫 번째 난관인가요? 스트럭처가 첫 번째인가?
어레이가 첫 번째. 어쨌든 첫 번째 난간을 극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건가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고요.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걸 잘 해보고 이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 잘 풀어보시면 스스로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림 그려보고 열심히. 자, 한번 해보시고요. 뭐 이건 그냥 팁입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 이제 컴퓨터공학 하는 사람들은 다 2의 n제곱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닌 경우 있죠. 2의 n제곱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스레드 수가 2의 n제곱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2의 n제곱만큼 만들어내고 뭐 밑에 이런 거 좀 별개로 하면 뭐 이만큼 스레드 쓰라고 해놓고 id가 얘보다 크면 무시하도록 하면 되겠죠. 뭐 이런 기법을 많이 씁니다. 뭐 얘 같은 경우도 뭐 어레이 사이즈가 1025면은 그냥 512짜리 블록 2개 만들고 id가 얘보다 크면 무시하라 라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 이건 간단한 얘기니까 이렇게 그냥 팁 정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인덱싱 좀 헷갈리긴 하죠. 또 설명 방법을 여러가지 저도 고민을 좀 해보는데 좀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좀 궁금한 거 있나요? 이 인덱싱 부분? 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더 쉬운 설명 방법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뭐 나머지 이제 토픽 뒤에 더 있기는 이제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겠는데 그 넘어가는 과정의 책 진도대로 하면 여러가지 이제 토픽들이 나오는데 조금 마이너한 토픽들인 것 같아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verifying your kernel 무슨 뜻이죠? verifying 무슨 뜻이죠? 토익 다 나보다 점수 높은 것 같던데 토익에 이런 단어 안 나오나? 검증이죠. 검증하라 여러분 커널. 뭐 제가 해드리고 싶으면 반드시 하라. 어떻게 하는지는 뭐 책에도 나와 있고 가장 간단한 결과 비교하는 거죠. CPU로 돌린 거랑 GPU 돌린 거 결과를 비교하는 게 가장 간단한 검증 방법이고요. 여러분 처음에 커널 만들면 대체로 틀립니다.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검증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핸들링 에러. 뭐 에러 핸들링 하는 거 책에 나오니까 그거 쓰시면 돼요. 근데 에러 핸들링 하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걸 그대로 가져 쓰시면 되는데 이게 디버그 모드일 때만 온 되도록 해놓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도 오버헤드니까 릴리즈 할 때는 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if 뭐 define 뭐면은 에러 뭐였나 뭐 얘를 하고 아니면 얘는 그냥 뒤에 아무것도 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디버그 먹을 땐 끌 수 있으니까 끌고 쓰시라는 걸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컴파일링 앤 익스큐션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리눅스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다 해놨는데 뭐 리눅스 쓰셔도 좋고 한데 요즘은 너무 잘 되니까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윈도우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게 되게 좋은 옵션이고요. 여러분의 좋은 친구고요. 유닉스에서도 뭐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저 같은 그냥 엔사이트 이클립스라는 게 있어요. 이클립스인데 그 쿠다 짜도록 만들어 놓은 확장 버전이 있거든요. 얘 쓰시면은 되게 편하니까 얘 쓰시는 걸 추천드린다 정도 말하고 넘어갈게요.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 유어 커널이라는 이름으로 책에 나오는데 결국은 성능을 분석하라는 뜻이죠. 분석하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는 프로파일링이라고 지칭합니다. 뭔가를 분석하는 걸. 자, 그럼 프로파일링 하면은 이제 시간을 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무슨 시간을 재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뭐 시간 재는 거 여러분 잘 하니까 그냥 쓰면 되고 무슨 시간을 재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크게 우리가 쿠다 프로그램을 프로파일링 할 때는 첫 번째 이 커널이 돌아가는 시간 프로세싱 타임 실제로 연산하는 시간 재야 되고요. CPU에서는 보통 얘만 재죠. 근데 GPU 쓸 때 얘만 재면 안 돼요.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시간까지 재줘야 성능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CPU는 얘가 필요 없는데 생긴 거죠. GPU에서 오버헤드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얘를 재야지 정상적인 성능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보통 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재느냐, 뭐 책에도 나왔듯이 이제 CPU 타이머 쓰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뭐 CPU 타이머 여러 번 만들어 쓰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올려놓은 DS 타이머 쓰셔도 좋고요. 근데 주의할 점 하나는 계속 얘기하지만 커널 런치되면 바로 컨트롤 리턴 된다 그랬죠. 밑에다가 시간 잴 때는 꼭 그 싱크로나이제이션, 쿠다 디바이스 싱크로나이즈였나? 그거를 꼭 넣고 시간을 재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우리 쿠다 멤카픽을 쓰면은 싱크로너스하게 돌아가는데 뒤에 어싱크를 붙으면 어싱크로너스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에 따라서 이제 어싱크로너스하게 돌아가는 런타임 함수들이 있어요. 걔네는 꼭 잘 확인해서 어싱크로너스하게 돌아가는 녀석은 뒤에다가 싱크 맞춰주고 시간을 재야 된다. 시간을 제대로 재려면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재는 방법이 쿠다 이벤트라는 녀석을 통해서도 잴 수가 있는데, 뭐 일종의 GPU가 내가 언제 끝냈는지 알려주는 뭐 이런 거 있는데, 얘는 책을 한번 보세요. 프로그래밍 가이드 보시면 얘로 잴 수 있다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제대로 분석하고 싶으면 이제 엔사이트 프로파일러라는 뭐 이름이 보통 엔사이트라고도 하고 비주얼 프로파일러라고도 하는데 뭐였지? 뭐 이런 까먹었네. MV 프루프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커맨드 라인 쓰는 저희 책에 나온 얘를 쓰면은 상당히 상세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사용법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여기 있어요. 엔사이트 탭에 들어가면 스타트 퍼포먼스 어널리시스에서 여기 프로파일 쿠다 어플리케이션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다 설정해 주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튜링 아키텍처는 이게 지금 안 되더라고. 저도 어제 계속 해봤는데 엔사이트 컴퓨트라는 녀석으로 다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좀 살펴볼텐데 재현군도 한번 지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봐주시고, 그 엔사이트에는 여기 디버깅도 됩니다. 나중에 한번 다룰 텐데 쿠다 디버깅은 일반적인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그로 안 되거든요. 얘를 써야 되고, 마찬가지로 튜링 아키텍처부터는 넥스트 젠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디버깅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각 커널이 여기 우리 스레드, 그리드 디멘전, 블록 디멘전 어떻게 썼는지 나오고, 이제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 정보, GPU가 정확한 시간, 이게 더 정확하죠 사실은. 시간 나오고, 뭐 뒤에 상세한 정보가 더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더 성능 옵티마이즈 할 때 필요한 내용들. 그래서 실제로 성능을 제대로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할 때 이 프로파일러만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숙제를 내주니까 첫 번째 숙제는 이겁니다. 아까 위에서 했던 벡터썸 하는 거 있죠. 간단하죠. 이거를 CPU에서도 구현하고 GPU로도 구현해서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고요. 이제 이 벡터의 크기를 바꿔가면서 1024에서 1빌리온까지 키워가면서 성능을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꼭 결과 검증 하시고, 그리고 이 프로세싱 타임하고 데이터 트랜스퍼 타임을 같이 재는 연습, 뭐 일종의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녀석이고요. 시간 잴 때도 자신 CPU 타이머도 써보고 비주얼 프로파일러도 한번 돌려보고 하세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게 첫 번째 랩이고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 거의 다뤘고요. 이제 저희 책에서 앞에 다뤘던 내용의 뭐 연습처럼 매트릭스 에디션에 대해서 코드들을 뭐 우리가 스레드 레이아웃 잡는 걸 여러 가지 형태로 잡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 얘도 연습이 될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인덱싱 하는지, 레이아웃 어떻게 잡는지 연습이 될 거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제 우리 매트릭스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이 됐는지에 대한 걸 살펴보죠. 이제 매트릭스 레이아웃, 메모리 레이아웃인데, 우리가 메모리는 결국은 다 1차원이죠. 어드레스는 1차원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2차원 행렬을 저장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로우
로우가 있으면 얘네를 쭉 피는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원 배열 저장하면 이렇게 저장이 되죠. 2차원 배열이 실제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로우 메이저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컬럼 메이저로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인덱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2차원은 이렇게 저장이 되고 여러분이 2차원 배열을 GPU로 보낼 때도 이렇게 펼쳐서 보내게 되죠. 결국은 펼쳐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레이아웃을 잡는지, 스레드 레이아웃은 여러가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 3D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얘네 기본적으로 책이 보여주는 얘네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직관적인 거는 2D 그리드와 2D 블럭입니다. 뭐 갑자기 두 개 다 2D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자, 매트릭스는 기본적인 우리가 말하는 매트릭스는 몇 차원이죠? 2차원이죠. 2차원이니까 그냥 2차원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그게 바로 이 내용이고요. 자, 정확히 이렇게 매핑을 하는 거예요. 매트릭스 행을 X id로 매핑을 하고 컬럼을 Y id로 매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블록과 그리드가 나눠서 가져가겠다. 왜냐? 왜 한 방에 안 하느냐? 하드웨어적인 이슈도 있고요. 이 블록이 가질 수 있는 맥시멈 X 디멘전도 제한이 있습니다. 1024로 제 기억이 나는데, 얘도 쿠다 프로그래밍 가이드에 보면은 각각 블록이 X는 뭐 얼마까지 할 수 있고 Y는 몇 가지 가능하고 G는 몇 가지 가능하다, 이런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한 방에 못하는 이유도 있고 성능의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블록과 그리드로 나눠서 하자라고 해서 얘네를 이제 계산을 가지고 로우 아이디와 컬럼 아이디를 결국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트릭스를 액세스 할 때는 내가 담당해야 되는 로우 아이디와 컬럼 아이디, 이 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 점을 알기 위해서, 자, 로우는 X로 표현을 했으니까, 자, 아까 했던 그 1D 인덱싱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X만 놓고 보는 거죠. 여기선 이게 하나의 차원이니까. 자, 그래서 X축만 볼 거니까 몇 번째 블록인지 보고 거기다가 하나의 블록의 크기를 곱해준 거죠. 우리가 했던 1D와 같습니다. 1D와 같고 거기다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게 바로 요 부분이 이렇게 온 거죠.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얼마 더 가야 되는지를 이 스레드 아이디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요만큼 얘는 내가 몇 번 뛰어서 여기 도착했으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갈지 하는 게 얘가 표현하고 있다 라고, 뭐 이걸 좀 표현을 해볼까요? A, 얘가 B라면 요만큼이 B, 요만큼이 A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2차원이라고 하지만 결국 각 차원, X, 로우와 컬럼은 각각 1차원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Y니까 얘는 여기만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얼마만큼 뛰었는지 보여주는 게 얘고요. 얘가 얼마만큼 뛰었는지 한 거고,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왔는지 표현하는 게 이제 Y의 ID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찾아올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예. 보통 컬럼을 X축으로 사용하고 로우를 Y축으로 사용하지 않나요? 뭐 그건 뭐 사용하기 나름이긴 한데, 뭐 얘는 이렇게 했네요. 뭐 이것도 저도 과제를 실제로 내보면은 학생들마다 다르더라고. 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책에 있는 거니까 뭐 바꿔도 돼요. 그냥 트랜스포즈 됐다. 예, 뭐 바꿔도 됩니다. 얘를 Y로 하고 얘를 X로 상관없습니다. 뭐 자기 것만 찾아가면 되니까. 뭐 연습이죠, 이것도.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로우와 컬럼, 자기의 로우와 컬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얘는 결국 하나의 쭉 이어진 배열 같은 거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실제 몇 번째인지 얘를 찾아오는 게 바로 이 ID X라는 거고요. 자, 이게 끝까지 NX고 이게
ny입니다. 사이즈 ny라면, 자 얘를 계산하려면은 요만큼을 몇 번 갔는지, 이게 바로 y죠. 이만큼을 몇 번 갔는지 이게 y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y를 해서 여기까지 이동, 여기까지 이동을 해주고, 여기 요 그림으로 보면 좀 매핑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이동을 해주고, 여기까지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부터 가는 게 ix가 돼서 전체 글로벌한 자신의 id 또는 내가 액세스할 어레이상의 위치, 메모리상의 위치를 찾아올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담당할 원소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 예.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이것만, 얘는 이제 계속 똑같이 쓸 거예요. 결국 노와 컬럼으로 표현이 되니까 내가 담당할 녀석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커널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우리의 커널,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우리가 x가 로우였죠? 맞나? 나도 헷갈리네. 그리고 얘가 컬럼이었죠. 그럼 아까 말한 그대로 우리 계산을 해서 온 겁니다. 아까는 이게 nx였고 이게 ny였죠. 예,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거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말한 그 자기의 전체 여기에서 1차원일 때 자기 위치 계산한 게 이 녀석이 되죠. 앞에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했으면 이제 내 위치를 알았으니까 내가 담당한 녀석을 더해주면 됩니다. 매트릭스가 3개 있으면, 내가 담당한 요 녀석 더해서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죠. 자, 이게 바로 커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커널을 실행할 때 우리가 스레드 레이아웃을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2차원이니까 각 블록을 사이즈를 먼저 정해야 된댔죠. 블록의 각 차원이 몇 개씩 가질지. 근데 얘는 이제 32개를 잡았네요. 이게 32, 이게 32 사이즈를 가지는 블록을 만들어냈고, 이게 정해지면 각각 블록이 몇 개 필요한지, 각 축마다 몇 개의 블록이 필요한지는 얘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래서 이 전체 레이아웃을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좀 손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2차원 배열과 포인터 많이 쓰신 분들은 좀 더 빨리 와닿으실 거고, 아닌 분들은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더니 얘네가 16384 by 16384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이게 14제곱인가요? 13제곱인가? 어쨌든 실험을 했는데 얘네 이걸 바꿔봤어요. 이게 블록 크기거든요. 블록 크기를 바꿔본 거예요.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했더니 이제 블록 크기를 바뀌니까 블록 개수도 바뀌겠죠. 했더니 32, 32 했을 때보다 32, 16 했더니 거의 2배 가까이 빨라졌네요. 똑같은 커널인데 얘에 따라 달라지죠. 이유는 챕터 3을 공부하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블록이 많아지니까 빨라진 것 같네 라고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블록을 더 많게 만들려고 16 by 16으로 만들어 봤더니 더 느려졌네요. 블록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빨라지는 것도 아니네. 뭔가 궁금하죠, 왜 이런지. 이거는 다음 주에 챕터 3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그리고 이 블록 사이즈가 성능에 영향을 주더라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자, 좀 손으로 해보세요. 좀 해봐야 알 거예요. 코드로도 짜보고. 자, 그래서 책을 보면 또 여러가지 방법을 해봐요. 2개를 더 해보는데 이번에 1D 해보자 라고 해서 얘는 이렇게 나눈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스레드 하나가 매트릭스의 각 열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각 열을 담당하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열을 담당을 하니까 자는 내가 담당할 열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1D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X를 가지고 내가 담당한 열을 계산을 한 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블록을 몇 개 뛸지, 뭐 여기서 간 다음에 내 아이디만큼 가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뭐 꼭 이렇게만 자를 필요 없죠.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렇게 잘랐을 것 같긴 해요. 각 스레드 하나의 컬럼을 하도록. 뭐 이건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사용법에 따라 여러가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짜면은 요 안에서 이제 얘는 루프를 돌게 짰던 것 같아요. 모든 열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커널을 만들어 낸 걸 보면은 자기가 담당할 그 컬럼을 계산해 내고 그 컬럼에 컬럼 맞죠? 컬럼에 해당하는 모든 열을 여기서 루프를 돌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y가 열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매트릭스 이렇게 매트릭스 이 아래쪽을 쭉 보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현을 했으면은 이런 상태에서 레이아웃은 우리가 한 차원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만 32 잡고 얘만 이걸로 나누어 주면 그리드도 1차원, 블록도 1차원으로 표현이 된다.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죠. 뭐가 더 좋은지 아직은 모릅니다. 뭐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죠. 프로그래밍 하는 입장에서는 더 간단해 보이니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요. 또 이런 식으로도 했네요. 이번에는 2D 그리드에 1D 블록을 하자. 자, 얘의 의도는 이런 거죠. 자, 이 행을 블록의 Y 디멘전으로 매칭을 한 거고요. 그 열은 그 X 디멘전, 그리드와 블록의 X 디멘전으로 열을 표현을 한 겁니다.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뭐 이건 이 사람의 자유니까. 했더니, 자, 어차피 그 로우는 블록의 Y로만 하면 되니까 블록의 Y ID만 보면 되겠죠. 간단히. 자, 열은 이제 얘네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니까 아까 앞에 했던 1D 뭐 2D라고 해야 되나? 했던 거와 똑같죠. 블록만큼 점프를 하고 블록 ID만큼 점프를 하고 여기서 몇 번 더 갈지 A, 이게 B라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뭐 앞에 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거는 뭔가 그 분석이 있었겠죠. 자기 나름대로의. 자, 해서 하면은 우리의 커널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말한 대로 우리의 그 로우는 블록의 아이디만 있으면 되고요. 컬럼은 이제 블록과 그리드의 X좌표만 가지고 계산을 해낼 수 있다. 하면 얘는 계속 같은 형태의 표현이 되죠. IDX는 결국 같은 형태, 왜냐면 얘 지금 로우와 컬럼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해서 자기가 담당한 녀석을 마찬가지로 계산해내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블록은 1차원이고 자, 그리드는 X축, X차원이 같이 로우를 표현해야 되니까 블록의 X 디멘전으로 나누고 Y는 자기 혼자 이 컬럼이죠. 로우를 표현하면 되니까 Y 자기의 사이즈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2차원으로 2차원 그리드가 되고 1차원 블록으로 1차원 블록으로 표현이 되게 되었습니다. 뭐 이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런 훈련이 되면 이제 금방금방 와 닿을 거예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봤더니 성능이 잘 나오더라. 보면은 얘가 이제 2D, 1D 한 게 마지막 거 보면은 앞에 것들보다 성능이 잘 나왔네요. 처음에 이거 뭐 32 한 것보다 진짜 2배 이상 빨라졌죠. 이것만 잘 바꾸니까. 자, 뭔가 얘네랑 그 스레드 레이어하고 뭔가 연관이 있네는 알겠죠. 자, 오늘은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아웃을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을 내리면 커널의 퍼포먼스는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뭐에 관련이 있느냐? 하드웨어와 그리고 우리의 알고리즘에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만 잘 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를 잘 봐야 된다. 하드웨어만 잘 본다 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잘 짜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남들 못하니까 우리가 잘하면 좋겠다 라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용규군이 준비할 요 부분에서 자세히 토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일단 책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뭐 저도 읽어보니까 좀 많긴 하던데 그래도 뭐 저도 아는데도 정리가 많이 되더라고. 잘 쓰여졌더라고요, 저 책.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또 남은 뒤에 남은 토픽들이 몇 개 있는데 얘네도 좀 마이너한 것 같아요. 뭐 매니징 디바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디바이스에 쿼리 날릴 수 있어요. 디바이스 상태들 정보 얻어올 수 있으니까 뭐뭐 얻어올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베스트 GPU 뭐가 베스트인지 모르겠지만 찾을 수 있다. 뭐 책에 간단한 예제 소스 있죠. 책은 코어스만 가지고 판단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를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뭐가 좋은지 판단했으면 내가 뭐 쓸지 쿠다셋 디바이스라는 펑션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써 있는데 좀 마이너한 내용들인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신가요? 다 왔나요? 했네요. 그 랩 두 번째 거 예. 혹시 설명하시나요? 아, 예, 설명하려고요, 이제. 자, 랩 두 번째 거는 인덱싱 연습해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D 행렬 더하는 거 했죠. 차원만 하나 높일게요. 3차원 행렬 더하는 거. 이제 뭐 우리가 그리드를 여러 가지로 짜보라는 뜻이에요. 레이아웃, 스레드 레이아웃을. 이제 뭐 여러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3D, 3D, 뭐 2D, 3D, 뭐 2D, 3D, 2D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1D, 1D만으로도 뭐 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걸 연습해보란 뜻입니다. 이게 잘 돼야 이제 뒤에 좀 덜 힘들 거예요. 이게 사실 매트릭스나 벡터는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해요. 이 자체가. 근데 여러분이 실제 복잡한 알고리즘 짤 때는 이 인덱싱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 가지 해보고 성능도 한번 비교해보세요. 내가 얘네를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보시고, 뭐 이 엔사이트 프로파일러 한번 돌려보시면 뭐 많은 게 보일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많은 게 또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보는 게 두 번째 랩입니다. 커널 자체는 어렵지 않을 텐데 이 인덱싱 하는 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뭐 질문 있나요? 그 55번째 슬라이드에서 사용 예정인 스레드 개수가 1025개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예. 근데 한 블락당 그러니까 블락 디멘션이 512면은 두 개 블럭 생성하면 1024개밖에 안 나오는 거 이거를 고쳐야겠네. 이게 아니라 네. 데이터의 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잘못 적었네. 그러니까 내가 1025개의 데이터를 다루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스레드를 이렇게 만들 순 없으니까 네. 이것도 이제 제약이 있는데 약간 n승으로 가고 2의 n승으로 가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스레드 만들고 아이디가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종료시키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블락 3개 생성이 맞지 않나요? 아, 그러네. 네. 감사합니다. 얘도 3개가 되는 게 맞네. 네. 3개가 맞습니다. 예. 그 64번 슬라이드에서요. 지금 이 예제에서의 예. NX랑 NY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예제 아마 16384인 것 같아요.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더라고. 이게 16384 13승인가? 14승인가? 잘 헷갈리네. 예. 뭐 사이즈는 크게 상관없긴 해요. 예. 커널 함수에서 IDX를 구할 때 굳이 NX를 곱해야 해가지고요. 그리드를 쓰면 되지 않나 싶었는데.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예. 굳이 이걸 넣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이렇게 했네요.
근데 얘네는 근데 이걸 안 내면 계산을 해야 되죠. 블록의 사이 x 곱하기 블록의 수 i 블록 디멘전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넘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기 띄는 남은 데가 스레드가 그 저거 작업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얘네 이 매트릭스를 벗어난 경우에 대한 아까 말한 그 내용입니다. 네. 근데 저렇게 할 경우에는 그 다이버전스가 안 일어나는 건가요? 이 같은 경우는 디버전스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종료시키는 거, 얘를 하고 안 하고 정도죠. 그러니까 종료되니까 사실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잠깐 얘 뒤집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예를 들어 if가 있는데 여기 else가 있는 경우가 사실 문제죠. else가 없으면 그 다이버전스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네. 여기 else가 없다면은 네. 여기서 다시 만나서 움직이겠죠.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얘네는 일을 안 하는 거니까 else가 없다면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일을 해야 될 때 얘를 하고 얘를 해야 되니까 성능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내용이 어렵나요? 좀 고민은 스스로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뭐 설명을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인덱싱 같은 경우 종이 꺼내놓고 코드 치는 것부터 종이 꺼내놓고 매트릭스 그려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괜찮나요? 자, 요 정도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뭐 내용이 좀 많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